이어서 정당화 문제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은 차별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문제였고,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 차별이 정당화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인가? 그래서 다르게 처우하면 차별이 되는 집단인가? 아니면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인가? 그래서 양자를 같게 처우하면 차별이 되는가? 라는 것에 관한 논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적으로 같이 처우한다, 다르게 처우한다라는 것으로부터 바로 차별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논리적인 비약으로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차별이 이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 헌법재판소 판례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다르게 처우하는 경우에 관한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음, 논증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차별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A 집단과 B 집단을 다르게 처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58페이지에 있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1번 경우에 있어서는 양가로 1번 금전과 금전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증여의 경우에 양자의 본질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논증하려고 그렇게 애쓰실 필요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그죠? 헌법재판소도 그 점에 관해서 따로 논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서로 다른 처우가 있으면은 차별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당화 심사로 바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 논리적으로는 틀렸다. 논리적으로는 틀렸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양자를 그 각계 처우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이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논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조금 더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양자가 본질적으로 같은가? 그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이 정당화되어진다면 그건 차별이 있으나 위헌이 아닌 거고요. 차별이 있는데 그것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면 차별이 있고 그것이 정당화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위헌의 이유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화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심사 기준을 선택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차별이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뭐다? 헌법재판소는 자의성 심사라고 봅니다. 자의적이지 아니하면 된다. 차별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그 차별은 정당화되어진다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를 요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실 게 디폴트는 기본적으로는 자의성 심사다. 그죠? 어떠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에서 기본적으로 평등권에 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헌법재판소 판례가 한 4만 건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그 경우들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한 사례는 몇 개 정도 되느냐?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100개 미만입니다. 이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청구인 입장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헌법재판소는 자의성 심사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를 마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언제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 무지무지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완화된 심사와 엄격한 심사가 있다.
그러면 디폴트가 완화된 심사를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죠? 그럼 언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 쉽죠? 하나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고 있는 경우, 다른 하나는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헌법이 평등하여라 라고 하고 특별히 명령을 하고 있으면은 그 평등권을 제한하는, 즉 차별이 존재하게 된다면은 그 차별은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언제 헌법재판소가 평등을 명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언제 헌법재판소는 평등을 명령하고 있다고 보는가?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헌법이 스스로 평등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32조 4항 후단과 36조 1항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고 있는 조항이다라고 본 판례는 32조 4항 후단과 36조 1항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그죠? 거기에 근거하지 아니하면은 따로 다른 조문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변호사 시험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에 없는 것들을 다루면서 이것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고 있는 경우니까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32조 사항 후단과 36조 1항만 여러분들이 고려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32조 사항 후단은 뭐죠? 32조 사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후단 여기서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고 있는 경우다. 전단은 아직까지는 판례가 없고요. 후단 중에서도 고용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판례가 처음으로 나온 사건이 뭡니까?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입니다. 그죠?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비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안 주는 그 제대군인 뭐 무슨 법 조항이 문제가 됐던 거죠. 여러분은 뭐 이 제대군인 가산점에 관한 문제를 뭐 별로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만 이 결정이 1999년도에 선고되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61쪽에 있는데요. 99년 12월 213일이 아니고 23일입니다. 이거 못하네요. 제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 12월 23일 날 이 결정이 선고되었는데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만, 그러니까 제대 군인에게 특정한 영역입니다만은 가산점 5%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뭐 5%도 있고 3%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맥시멈으로 5%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위헌 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건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에 관한 구별을 남자와 여자에 관한 구별로 전환한 다음에 제대군인 가산점 조항이 남녀를 차별한 제도다. 이렇게 보았지요. 보고 난 다음에 이 제대군인 가산점 조항이 여자를 차별하는데 이 여자에 대한 차별이 헌법 32조 4항 후단에서 말하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는 경우에 관한 차별이므로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논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뭐 할 얘기가 상당히 많고 저는 여러 편의 논문도 냈습니다. 이게 없네요.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대군인 가산점에 관한 사건에 관해서도 뭐 제가 여러 차례 논문을 내었고요 했었습니다만 우선 이 헌법재판소의 이론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에 있는 것처럼 36조 1항에 본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그죠? 양성평등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그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건 2006 헌파 112호 종부세법 사건에서 판시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그 차별이 존재하였을 때 그것이 정당화되는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 기준은 완화된 심사 기준, 엄격한 심사 기준이 있다. 근데 디폴트는 완화된 심사 기준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은 예외적이다. 예외인데 아주 예외적이다.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 판례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저는 100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뭐, 하여간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은 저를 믿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해야 되는 첫 번째 경우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고 있는 경우에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다른 하나는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경우에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언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느냐? 그럼 두 가지밖에 없다. 판례는 32조 4항 후단과 36조 1항밖에 없다. 그죠? 여기에 해당되어서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헌법 11조 1항 후문에 보면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문헌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는 경우냐? 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놀라운 판시인데요. 여기 162쪽에 있는 것처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데 성별에 따라서 다른 처우를 하는 것 자체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유명한 병역법 사건에서 판시를 하였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162쪽, 163쪽에 걸쳐서 있는 결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에 관해서는 친일재산 귀속법 사건에서 헌재가 판시한 것입니다. 친일재산 귀속법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친일파 후손이 가진 재산을 국가가 in my pocket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등에 관한 소급입법에 관한 논란이 있었죠. 이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얘기했습니까?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지만은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로서 친일재산 귀속법 사건을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이 형벌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그 이외의 진정소급입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 금지에 불과한 것이고 정당화되어진다면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이 친일재산 귀속법 사건에서 나온 판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소급입법의 관점에서 이게 친일재산 귀속법 사건이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헌법 11조 1항 후문에는 세 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별에 관한 판례,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에 관한 판례는 있는데
종교에 관한 판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종교에 기한 차별인데 이것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판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세 번째 성별 사회적 신분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예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종교에 관한 그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또 나란히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열거되어 있는데 성별과 사회적 신분은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야 되는 기준이 아니지만 종교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야 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렵죠. 그죠? 세 가지가 동등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한 개만 특별히 다르게 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고 있는 경우에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된다. 다른 하나는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경우라는 게 뭐냐? 라는 문제가 생길 것인데요. 그 해석의 방법으로는 특별히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경우라는 게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재 결정에서는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그죠? 그것이 중대하게 제한한다면은 이퀄리티 심사에 있어도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다른 기본권을 아주 심대하게 시리어스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은 평등 심사에 있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말 자체가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 기본권에 제한을 했고 제한을 했으니까 본안 심사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해서 매우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죠?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면, 그 관련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하였다면,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위헌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어느 하나의 기본권이라도 침해하면 위헌으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평등권 심사를 더 나아가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심사 끝 하고 위헌 하고 쓰고 가도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했으나 그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어질 수는 없지만은, 그죠?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될 거다라는 건 분명하죠. 그죠? 근데 그럴 수 있을까? 그 관련 기본권에 평등권 위의 그 심사 기준 그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뭘 적용합니까? 뭘 적용하죠?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받을 거 아닙니까?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오로지 한 개밖에 없죠.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고 다른 보다 덜 치명적인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위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보다 덜 치명적인 방법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개라도 있으면 위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엄격한 심사 기준입니까? 그런데 그 크라이테리아,
그 기준을 통과했는데, 그죠? 그 기준을 통과해서 위헌이 아니란 결론이 났는데 평등권 침해 여부에 와가지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한다는 이유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위헌이라고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건 뭐하고 관련되겠습니까? 그러면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이 과잉금지 원칙보다도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이냐? 이 문제로 돌아가겠죠. 그 엄격한 심사 기준이 아니라면은 무의미한 얘기죠. 논리적인 설명이죠. 그죠? 그러면 뭐가?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정당화 심사 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른 기본권에 대해서 적용하는 과잉금지 원칙보다도 더 엄격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다. 그러나 그렇지는 못하다. 그죠? 사실 뭐 제가 여기에 관해서 좀 충실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엄격한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려면 뭐 상당히 오래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은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을 그냥 적용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과잉금지 원칙보다도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말한다면 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에 관한 논란이 생기겠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기본권 제한에 관해서 심사를 했는데 과연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왜? 디폴트가 뭐다? 자의성 심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엄격한 심사를 해서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은 그죠? 평등권이 제한되었다고 해서 더 나아가서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성 심사를 한다거나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더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